자, 반갑습니다. 2019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물리2 해설 맡은 장희수입니다. 자, 이제 우리 2019학년 들어서 처음으로 보는 물리2 전국합평이었습니다. 우리 3월에는 물리2가 시험이 없었잖아요. 아마 물리2로 처음에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처음 본 시험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설렘도 있을 것 같고 좀 더 아쉬움도 남아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번 시험에서 1등급 컷이 44점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좀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컷이 46점이었거든요. 물론 2등급 컷이 올해는 38점, 2등급 컷이 29점으로 예상이 되는데 작년에는 1등급 컷이 올해보다는 조금 높았지만 2등급이나 3등급이 작년보다는 좀 낮았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지금 보는 4월 전국합평 물리2는요. 단원이 1단원만 출제가 된 시험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1단원이 우리 힘과 운동과 열 에너지 포함한 부분이죠. 그죠? 그 안에서 다양한 문제들 만들다 보니 약간 물리원스러운 그런 부분들의 문제도 몇 문제 출제가 되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학생들이 물리2를 공부하기 전에 물리원을 공부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가 그런 부분들을 잘 수월하게 맞췄고 역시나 이번 시험도 좀 난이도 높은 3문제에서 4문제 가량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가 나와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못 풀었을 뿐 그렇게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었다라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4월 전국 합평을 끝냈으니 여러분의 목표점은 다시 6월 모평이 될 겁니다. 자, 6월 모평 때는요,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질 것이고요,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험에 여러분이 잘 봤던 못 봤던 상관없이요, 연습입니다. 연습. 틀린 문제는 다시 꼼꼼히 챙겨보시고 아무리 내가 맞췄다 하더라도 맞춤 문제 속에서 좀 더 건져낼 수 있는 것들, 이런 개념들, 이런 공식들은 내가 수능까지 가져가야 돼 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좀 분별하면서 공부를 좀 하신 다음에 6월 모평에서도 열심히 좀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4월달 모의고사 문제는 그렇게 대체로 어렵지 않았고요.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들을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야 한다라는 부분들 살피면서 우리 6월 모평은 정확하게 잘 볼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수능에서도 늘 나오는 그런 유형의 문제죠. 운동 방향을 바꾸는 물체의 운동을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보니까 씨앗이 있는데요. 씨앗 A가 P점에서 Q점까지 가는데 중요한 거 지금 운동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보면 여기에 있는 점선을 따라가면 바로 이동 거리가 나오고요. 여기 있는 P점과 Q점을 이으면 우리 변이의 크기를 알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문제를 좀 출제를 했습니다. 기억. 이동 거리는 변이의 크기보다 크냐? 그렇죠. 운동만 바꾸는 경우에는 이동 거리가 더 크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니은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의 크기는 같냐라고 했는데 시간은 그죠? P부터 Q까지 걸린 시간은 같지만 이동 거리가 더 크기 때문에 결국 평균 속력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지금 니은은 같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틀렸어요. 그죠? 다음 디귿. 등속도 운동이냐? 여러분 등속도 운동은 빠르기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해야죠. 방향이 계속 변화하고 있으니 등속도 운동이 아닙니다. 결국엔 기억만 맞는 1번이 정답이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우리 1번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 없고 더 이상의 추가 설명이 없어도 될 만큼 쉬운 문제였으니까요. 그 정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원운동 문제예요. 지금 회전 놀이기구에 있는데 지금 바닥에 P점과 Q점이 있고요. 그 다음 P점은 중심, 회전축으로부터 가까운 점이고 Q는 좀 먼 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있는 P와 Q는 함께 돌아갑니다. 함께 돈다는 얘기는 주기가 같다는 얘기고, 그죠? P와 Q의 주기가 같죠. 한 바퀴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같으니까요. 두 번째, 주기가 같으면 각속도도 같습니다. 특히나 원운동 관련된 문제는 공식을 외워서 푸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공식들을 좀 잘 정리를 해두기 바라고요. 자,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입니다. 각속도는 P와 Q가 같냐? 그죠? P와 Q는 함께 돌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회전한 각이 똑같죠.
결국엔 가속도가 같고요. 니은 속력은 P가 Q보다 작냐라고 있는데 속력을 구하는 거 V는 R 오메가라는 식이 있습니다. 이때 지금 각속도가 같기 때문에 오메가가 같아요. 결국엔 V는 누가 결정한다?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가 결정합니다. 반지름이 P가 Q보다 작기 때문에 P 쪽에 속력이 더 느리다 라고 얘기하면 되죠. 지금 보면 P가 작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니은 맞았고요. 다음 디귿. 구심가속도의 크기는 누가 더 크냐, 뭐 같냐 라고 했지만 구심가속도의 크기 또한 공식으로 R분의 V제곱 또는 R 오메가 제곱 둘 중에 하나 쓰면 되죠. 그 중에 지금 보면 오메가가 같으니 요게 같고 결국 구심가속도의 크기도 R이 결정합니다. 따라서 Q가 P보다 더 크고 P는 작다라고 해야 하는데 둘은 지금 같다고 했으니까 디귿은 틀렸어요. 맞는 건 3번 기억 니은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도 뭐 그렇게 어려운 것 없이 공식들 가지고 또 개념들 가지고 문제 풀 수 있으니까요. 이 정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물리2에 전형적으로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한쪽은 X방향의 물리량, 지금은 속도 성분을 줬고요. 하나는 Y방향의 물리량, 여기는 가속도를 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간을 이제 4초까지 경과시켰는데 지금 보면 2초 때까지 등속도로 X방향 가다가 4초 때까지 등가속도 운동합니다. X방향으로요. 그 다음에 Y방향으로는 2초 때까지 가속도가 3인 등가속도 운동하고 4초 때까지는 다시 2m/s 제곱의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0부터 2초까지 직선 운동하냐라고 했는데 지금 X로는 뭐예요? 등속도 운동이죠. Y로는 뭐예요? 등가속도 운동이죠. 직선 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슨 운동할까요? 바로 포물선 운동을 합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렸고요. 다음 니은 1초일 때 속도의 크기 얼마냐? 여러분 1초일 때 속도의 크기는요. 만약 물체가 여기 있다 칩시다. 그러면 1초 때는 X방향으로는 4예요. 그죠? Y방향으로는 얼마일까요? Y방향으로는 지금 가속도와 시간의 그래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1초 때까지의 요 면적이 밑넓이가 바로 3이 나오는데 이 3이 바로 Y쪽의 속도의 변화량이잖아요. 처음에 지금 문제에서는 0초일 때는 X방향으로만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지금 Y로는 처음부터 멈춰 있었어요. 멈춰 있는 상태에서 1초 뒤에 3이 속도가 증가했으니까 1초 때의 속도는 Y쪽으로 3m/s가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둘을 합성한 5m/s가 바로 1초 때의 속력이 될 것이다 라는 거니까 지금 니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런 식으로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디귿 갑시다. 디귿. 3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 얼마냐? 여러분 크기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죠? 크기만 가지고 보면 되는 거니까 3초일 때는 여기인데 이때는 이 기울기에 해당하는 가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2예요. 결국에는 마이너스니까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그리면서 -2m/s 제곱 이렇게 표시하면 되죠. 그 다음 여기는 3초 때는요. 그죠? +2니까 이렇게 +2m/s 제곱이 되고 이 둘을 합성한 2√2m/s 제곱이 3초 때의 이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가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결국 디귿 맞았고요. 니은과 디귿 맞는 정답 4번이 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그렇게 푸는데 어려움은 없었지만요. 그래도 지금처럼 X방향의 물리량과 Y방향의 물리량을 따로따로 준 후에 그것을 결합해서 어떠한 문제들을 또는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 이런 것들 물리2에서 전형적으로 출제되는 그런 유형들이니까요.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또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충돌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벽면에 질량이 m이고 속력이 v인 물체가 이렇게 플러스 y 방향으로 가다가 벽면하고 딱 부딪힌다면은 이번엔 x 방향으로만 갑니다. 그런데 지금 속력이 어때요? 여기도 속력은 v, 여기도 속력은 v예요. 그런데 속도는 어때요? 속도는 그죠? 속도는 플러스 y 방향으로 v, 여기는 플러스 x 방향으로 v이기 때문에 속도는 달라요. 같은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속력은 같지만 속도는 다르고 운동량이 다르다는 얘기고 운동량이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벽면에 충돌하면서 충격량을 받았기 때문이죠.
항상 충격량은 물체의 운동량을 변화시키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요, 바로 Y쪽의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처음에는 Y방향으로 움직이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X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여기부터는 이제 X방향으로 움직이는 이 경우가 바로 여기고요. 그죠? 그 다음 여기는 P0는 바로 요때의 운동량이 되니까 크기는 MV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충돌하는 동안의 시간이 T1부터 T2로 결정이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한번 보기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가보죠. 기억. P0는 MV냐? 그죠? 좀 전에 풀었던 내용이고요. 다음 니은 T1부터 T2까지 A가 받은 평균 힘의 X 성분 크기와 Y 성분 크기가 같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니은 그 보기를 쭉 읽으면서 머릿속을 탁 스쳐가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F 힘과 그 힘이 가해진 시간이 충격량이고 그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거죠. 지금 X방향과 Y방향은요, 시간, 힘을 받은 시간이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니은에서 물어보고 있는 평균 힘의 크기는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가 결정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보세요. X방향으로는 처음에는 X방향이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X방향이 나타났죠. 얼마? 플러스 MV만큼 운동량이 증가했습니다. 그죠? 두 번째, Y방향으로는요. MV로 잘 가다가 충돌하고 나면 아예 없어졌어요. 그 얘기는 감소했어요. MV만큼이 감소했죠. 그죠? 하지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그죠? 크기, MV가 같으니까 그때 작용한 평균 힘의 크기 또한 X방향과 Y방향도 같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자, 이 식을 이용해서 여러분 잘 정리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러면 니은 옳은 보기가 됐고요. 다음 디귿입니다. 자, T1부터 T2까지 A가 받은 충격량 크기는 항상 우리 연습했지만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볼 때는 운동량 변화량으로 풀어야 하고 물리2에서는 이 부분이 벡터적인 요소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리고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 거고 디귿 보기는 사실은 벡터의 차를 묻는 그런 문제더라. 처음에는 이렇게 MV로 가고 나중에는 이렇게 MV로 갔다 하더라도 지금 이 운동량과 이 운동량은 서로 방향이 다르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벡터의 차를 구할 때에는 여기 있는 벡터의 꼬리와 벡터의 꼬리가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벡터의 꼬리를 붙여줘야 합니다. MV 이런 식으로요,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의 벡터의 차를 구할 때는요, 이렇게 뒤쪽에서, 그죠? 뒤쪽에 있는 P0의 화살표의 머리에서 앞쪽에 있는 P의 화살표의 머리로 뒤쪽에 있는 요게 이제 그 나중 운동량이고요. 여기가 처음 운동량이죠. 그럼 처음 운동량에서 나중 운동량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주면 바로 그것이 충격량의 방향이고 크기는 1대1대 루트 2니까 루트 2 MV가 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디귿에서는 지금 크기만 물어봤으니 루트 2 MV라고 답을 해주면 되고요. 디귿도 맞았고 모두 맞는 5번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이 문제는 뭐 지금까지 이렇게 출제되었던 유형들 많이 있었고요. 또 이분만 가지고 문제를 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지금 보면 3점 배점으로 문제가 나왔지만 그래 평이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4번 마치고 이제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상당히 물리원스러운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하지만 물리원스럽다 하더라도 물리2 내용에서 교육과정 위배는 아니기 때문에 수능에서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문제를 낼 수 있고 또 1 운동에 대한 정리는 물리2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연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P에서부터 Q까지 갈 때 F1의 힘을 가했고요. 또 Q에서 R까지 갈 때는 F2의 힘을 가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말 나옵니다. 뭐? F1과 F2를 가한
시간이 같아요. 시간이 같아요. 그리고 또 뭐라 했냐면 F1과 F2가 물체의 한 일 또한 같다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같다는 건요, 충격량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운동량 변화량 또한 크기가 같다는 얘기고, 두 번째, 이때 F1과 F2가 한 일이 같다는 얘기는 여기서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여기서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가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 이 문제를 풀 때는요, F1과 F2가 한 일이 같다라는 걸 통해서 F1이 한 운동량의 변화량과, 그죠?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또 F2가 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같다라고 놓고 풀면 중간에 여기는 지금 V고 여기는 7V인데 여기는 없어요. 이 V를 연결해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해볼까요? 2분의 1 M V, 여기 이제 V가 없으니까 V라고 쓰면 좋지만 이쪽에 V가 있으니 여기를 V 프라임을 합시다. 그럼 V 프라임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곱은, 그죠? 그 다음 2분의 1 m 7v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 프라임의 제곱이라서 여기 있는 v 프라임을 v로 정리할 수 있고요.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v 프라임이 5v가 나오는 것을 우리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일단 요거 5v로 구해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F1분의 F2라는 힘의 크기를 B로 다 이제 구해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여기서 F1과 F2가 한 일이 같다라는 걸 통해서 하나 먼저 풀어냈고, 자, 두 번째 뭘 풀면 될까요? 그죠? 바로 충격량이 같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놓고 풀면 되겠습니다. 충격량이 F1과 또 델타 T의 곱, 그죠? 그 다음에 F2와 델타 T의 곱으로 여기서의 운동량 변화량 구할 수 있고요. 여기서의 운동량 변화를 구할 수 있죠. 그 변화량을 가지고 충분히 이 F1과 F2의 B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 F1은요, 델타 T만큼 가했어요. 그죠? 그게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근데 운동량 변화량이 지금 5mv-mv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4mv죠. 이런 식으로 구해냈습니다. 두 번째, F2는 또 델타 T만큼 갖고 이때 델타 P가 될 것이고 여기는 7mv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5mv니까 이게 바로 2mv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지금 우리 F1과 F2의 B를 구하는 거고, 지금 여기는 델타 T는 어차피 같으니까 식으로 정리할 땐 써도 되지만 사실은 필요 없어요. 이것도 같아요. 따라서 2하고 4만 가지고 B를 구하면 됩니다. 뭐분의 뭐였죠? F1분의 F2니까 4분의 2가 돼서 결국에는 2분의 1이라는 답을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정답 바로 2번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가만히 보면 되게 어려운 문제 같지만 사실은 문제 속에 적절한 단서가 있었어요. 그 단서들을 여러분이 잘 쫓아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때 하나씩, 그죠? 하나씩 연결고리를 찾아나가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5번까지 우리 설명 마쳤고요. 다음 또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이번에는 단진자와 관련된 내용들 학생 A, B, C가 말하고 있는 것 중에 옳은 걸 찾는 거죠. A부터 보겠습니다. 추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에 추의 작용을 알지 않으면 0이야. 여러분, 최고점에 도달한다는 얘기는 바이킹에서 양쪽 끝이란 얘기예요. 멈추죠, 그죠? 멈추니까 A 학생은 그때는 힘이 0이야 라고 생각 들지만 사실은 끄트머리에 가더라도 중력과 장력에 의한 구심력이 있죠. 그리고 이 구심력이 복원력의 역할을 할 겁니다. 따라서 알지 않으면 0이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두 번째, B. 추의 속력은 5점의 최대, 5점은 지금 맨 밑에 있는 바닥입니다. 그렇죠? 양쪽에서는 속력이 0, 진동의 중심에서는 속력이 최대. 학생 B는 옳은 진술을 하고 있죠. 다음 C. 추의 질량만 증가시키면 진동하는 주기가 감소해. 여러분, 이때 딱 떠올라야 하는 식이 있죠? T는 2파이 루트 G분의 L. 어딜 봐도 질량 M이 없어요. 뭐에? 주기식 안에 질량이 없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질량을 증가시켜도 진동 주기는 변하지 않아요. 그죠? 진자의 등시성. 따라서 C는 틀린 진술, 맞는 건 B만 맞았고요. 정답은 2번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단진동 중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너무나 쉽게 나온 거니까요. 수월하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우리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출제진들이 원하는 물리 문제의 스타일들을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문제들이 물리 문제를 보면 왼쪽에 있는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그림 두 가지를 제시를 해요. 가만히 보면요. 왼쪽에는요, 다 줬어요. 45도, ER, M 다 줬죠. 근데 오른쪽은요, R, 4M, 요거 몰라요. 그죠? 요거 몰라요. 이게 하나는 온전히 준 어떤 상황이 있으면 하나는 온전히 주지 않았고 그것들을 왼쪽에 있는 상황과 오른쪽에 있는 상황으로 연결고리, 뭔가 이 둘이 연결되는 고리가 있을 겁니다. 그 연결고리를 찾아서 이쪽에 있는 물리량을 이쪽에 있는 물리량으로 바꿔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한번 테스트를 하고 싶은 거죠. 상당히 많은 물리 문제들이 그런 것들을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들은 여러분 좀 잘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지금 왼쪽에는 A가 돌고 있고요. B가 돌고 있고 반지름 달라요. 그죠? 질량도 다릅니다. 물체 질량이. 자, 제일 중요한 말은 거기 있는 네 번째 줄, 이때 A와 B의 뭐가 똑같아요? 주기가 같아요. 주기가. 주기가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주기가 같으면 뭐가 같죠? 바로 각속도가 같습니다. 각속도가 같아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럼 보세요. 먼저 왼쪽에 이쪽에 있는 딱 요 그림, 요 상황에서 작용하는 이 물체 작용하는 힘을 한번 구해볼게요. 왜? 저 물체가 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체가 항상 운동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물체가 알짜임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 우리가 그 알짜임을 문제 상황에 적절하게 써 넣을 수 있어야 하고요. 그걸 바라보는 눈이 진짜 물리투를 잘하는 눈이거든요. 물론 여러분도 잘 풀었겠지만 선생님과 함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질량이 M이에요. 중력 mg가 있겠네요. 또 돌고 있죠. 장력이 있겠죠. 구심력이 있겠죠. 돌고 있는 원운동의 중심반으로 구심력. 그리고 요 장력이 실에 걸리는 장력 뭐 T라고 쓰겠습니다. 장력 T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원래는 여기 있는 장력과 실에 걸리는 힘과 여기 있는 중력이 바로 요 구심력을 만드는 힘이죠. 따라서 이 F는요. 장력과 중력의 합력입니다. 그 구심력으로 이 물체가 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가 45도니 여기도 45도예요. 여러분 45도면 뭐죠? 45도면 1대 루트 2예요. 따라서 요게 지금 요거니까 요게 mg예요. 그리고 이게 f잖아요. 그죠? 얘랑 뭐합니까? 같아요. 크기가. 따라서 f는 mg라고 먼저 첫 번째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괜찮죠? 그죠? 45도. 두 번째, 구심력 f는요. r분의 mv 제곱과 mr 오메가 제곱이 있지만 우리는 요 이유 때문에 오메가가 들어있는 식을 쓰겠습니다. m, r, 오메가 제곱이에요. 요게 바로 f에 해당합니다. f는 mg로도 표현할 수 있고 또 2mr 오메가 제곱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왼쪽에 있는 건 다 했어요. 지금 오른쪽에서 우리 뭘 구해야 되냐면 실이 B를 당기는 힘, 요 장력을 구하는 겁니다. 장력을. 오른쪽의 경우에도 똑같이 중력 있겠죠. 4mg만큼의 중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장력, 요거 우리 T라고 씁시다. 여기 있는 거는 우리 주기예요, 주기. 그리고 장력도 텐션이라서 기호를 똑같이 쓰니까 요건 주기고 얘는 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거를 T'이라고 씁시다. 그러면 그 둘의 합력으로 이렇게 구심력이 생기고 왼쪽에 F라고 썼으니 오른쪽은 F'이라고 쓸게요. 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자, 이때 여러분 보세요. F'은요. F'은 mr 오메가 제곱이에요. m은 4m이고 r은 r이고요. 오메가 제곱은 그냥 오메가 제곱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4mr 오메가 제곱은 왼쪽에 있는 2mr 제곱이 F였으니 여기는 얼마예요? 바로 2F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요거 구심력이 2F구나. 90은 2F구나.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을 이렇게 잘라서 옆에다 한번 크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요런 보기 편하게. 자, 요거 뭐예요, 요거? 얘랑 똑같죠, 그죠? 4mg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뭐예요? F'이죠. 바로 2F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대각선 길이는 루트 4, 4, 16에 2는 4 더하면 20 mg가 되는 거 알 수 있고, 얘는 2 루트 5mg니 정답을 이렇게 우리가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죠. 답은 어디 있나요? 어디 있나요? 어디 있나요? 바로 1번이 정답입니다. 그런 식으로 왼쪽에 있는 다 준 문제 상황과 오른쪽에서 우리가 풀어내야 할 상황을 적절하게 연결고리를 찾아서 넣어주면 충분히 문제를 풀어낼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 정리해 둘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거 그죠? 4mg mg가 F니까 요게 바로 4F란 얘기고, 그죠? 요것도 F란 얘기고, 요것도 F란 얘기죠. 그런 식으로 정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다음은 8번으로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단진동인데 굉장히 쉬운 단진동 문제입니다. 원래 단진동 문제는 아주 어렵게 그리고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 정도 문제라면 무난하게 풀 수 있고요. 그냥 연습용으로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수평면에 놓여있는 물체의 경우에는 진동의 중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폭이 뭐 예를 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합시다. 최대로 가는 그런 곳이 있으면 진동의 중심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0이고요.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 0,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최대. 양쪽에서는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 최대, 운동 에너지 0이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그래프가 시간에 대해서 알짜 힘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복원력이 있을 것이고, 복원력의 경우에는 양 끝에서 최대, 그리고 진동의 중심에선 0입니다. 왜? 복원력의 F는 마이너스 kx이기 때문에 그 복원력의 크기가 변이와 진폭과 연관되어 있죠. x는 진동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말하니까요. 따라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양 끝에서 최대의 크기를 가지니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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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양 끝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힘이 0인 곳은 x가 0이면 힘도 0이기 때문에 진동의 중심, 여기 바로 진동의 중심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기를 보면서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t일 때, 시간이 t면 어딥니까? 여기군요. 그죠? t일 때 물체의 속력은 얼마냐? 여러분, t는요, 중심, 진동 중심이에요. 진동 중심은 속력이 가장 빠르죠. 따라서 속력은 0이 아니라 최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다음 뒤은 단진동의 주기는 얼마냐? 주기는 여기부터 시작해서 뿅 여기까지죠. 4t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디귿. 용설 상수는 얼마냐? 여러분, 용설 상수는 지금 보면 용설 상수 K라고 써야 하는데 그 K를 몰라요. K가 들어있는 식은 여기에도 있고 또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 식에도 있고 여러 가지 식이 있지만,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요, 여기에 있는 요 4t가 이 진자의 주기이기 때문에 주기와 질량을 알고 있고, K를 푼다는 얘기는 주기식을 이용하는 거죠. 2파이 루트 K분의 M, 이걸 활용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지금 주기가 얼마입니까? 4t예요. 여기다 4t라고 쓰면 되고, 4t하고 4t는 이렇게 4하고 2가 지워져서 2만 남고요. 루트를 벗기기 위해서 양쪽을 제곱해야죠. 제곱하면 왼쪽은 4t 제곱, 오른쪽은 파이 제곱에 k분의 m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용수상수 k를 구하는 거니까 k로 정리하면 파이 제곱 m에 4t 제곱을 나눠준 요 값이 바로 디귿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렇게 쓰여 있죠. 따라서 디귿도 옳은 복입니다. 리은과 디귿 맞는 정답 4번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난하죠, 그죠?
문제 상황에 나온 것들 어디가 양끝인지 어디가 중심인지 다 찾을 수 있고요. 주기식 이용해서 나머지 것들 구하는 물리량 구하는 것들도 우리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8번 여기까지 설명드려도 충분할 것 같고요.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9번입니다. 자, 이 9번 문제는요. 쌤이 이제 전국 합평 문제를 풀다가 이렇게 별 표시를 해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정말 좋은 문제고 특히 아마 이 지금 9번을 8번까지는 아마 쌤 강의를 안 듣는 친구들이 9번을 보려고 들어온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쌤 예측에는. 왜냐하면 그 전국 화평은 우리 해설이 나오잖아요. 그죠? 프리집이. 근데 프리집을 봐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함축해서 써 놓으셔서 그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이해를 하려고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과 별개로 굉장히 좋은 문제와 문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리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아주 어려운 그 맨 뒤에 있는 16번부터 20번 사이에 있는 여러분 변별하는 그런 킬러 문항 그런 문제 정도 될 만큼의 아주 높은 수준과 또 질을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잘 표시해 두시고 이 문제는 수능 보기 전에 꼭 한 번만 다시 복습을 해서 여러분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인지 한번 문제 상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m 높이 있는 A를요. 수평면과 30일에게 20m/s로 뿅 하고 던집니다. 그때 우리한테 필요한 건 연직 방향과 수평 방향이에요. 20m/s에 여기 있는 건 사인 30이니까 얘는 10이에요. 10. 얘는요. 코사인 30이니까 10 루트 3이 나옵니다. 그죠? 20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니까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뾰 해서 여기까지 옵니다. 그런데 그 A를 던진 다음에 T초 후에 B를 던졌어요. 얼마로? 30도 가게 되게 30m/s로. 물론 이때도 30m/s니까 위쪽으로 30의 사인 30도. 그죠? 15. 여기는요. 30의 코사인 30도 15 루트 3이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Q에서 땅 하고 충돌합니다. 자, 우리 풀이에 나와 있는 거랑 살짝 선생님이 좀 다르게 바꿀게요. 여러분 지금 A를 던진 다음에 T초 후에 B를 던졌다는 얘기는 어느 물체의 운동시간이 긴 걸까요? 어느 물체의 운동시간이 긴 걸까요? 당연히 A가 더 길죠. 왜? A를 던진 다음에 B를 쐈으니까. 근데 그 차이가 얼마나죠? 스몰 t만큼 나죠. 그리고 문제에서는 지금 이 스몰 t가 얼마인지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B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날아가는데 걸린 시간을 라지 t라 합시다. 그러면 A는요. 그죠? 라지 t 플러스 스몰 t가 됩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렸어요. 얼만큼? 스몰 t만큼 더 걸렸죠.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리 풀이에는 T0 마이너스 T라고 썼지만 우리 해설은 해설대로 참고하시고 선생님 풀이는 좀 다르게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은 이제 요 스몰 t를 구하는 게 문제예요. 일단은 스몰 t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A 물체가 날아갔고 B 물체가 날아갔어요. 그 얘기는 A와 B 사이의 어떤 상관관계, 연결고리 그걸 찾으려고 노력해야죠. 그죠? 자, 딱 보니까 A와 B를 던진 곳으로부터 A와 B가 충돌한 곳까지 수평 도달 거리가 있는데 그 수평 도달 거리가 둘 다 뭐예요? 같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수평 도달 거리가 같아? R은 Vx의 T지. Vx는 수평 방향 속도 성분 10루트 3, 15루트 3이에요. 시간은요? 시간은 이제 다르잖아요. 아까 우리 얘를 쏘면서 동시에 던진 게 아니라 얘를 쏜 다음에 T초 뒤에 던졌기 때문에 요 시간도 달라요. 하지만 같은 거 보이십니까? 요게 같다고요. 요게 같다고. R이 같으면 얘랑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Vx가 10루트 3 대 15루트 3, 10 대 15, 2 대 3이에요. 요게 2 대 3이에요.
여기 이제 A고 여기 B잖아요. 그죠? 2대 3입니다. 그러면 반비례하기 때문에 시간은 어때요? 시간은 3대 2가 나오겠죠. 그죠? 3대 2가 나오면 A 시간은 T 플러스 T고요. B 시간은 T예요. 그게 바로 3대 2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T는 2 스몰 T가 나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는 얼마야? 운동 시간이 3 스몰 T구나. 아, 여기는 얼마야? 여기는 2 스몰 T구나. 드디어 A와 B의 연결고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죠? 항상 물리2에 나오는 모든 문제들 중에 물체가 다르거나 상황이 다르거나 가 그림, 나 그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요. 그 그림들 사이에서 또는 물체들 사이에서 분명히 뭔가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있다. 그걸 우리가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걸 뭐랄까요? 딱 이거 했네 이렇게 푸는 사람은 없어요. 풀다 보면 그죠? 이거 R 똑같네? 뭐 이걸 해볼까? 풀다 보면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연습하는 것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나중에 쌓이면 수능에서 아주 문제를 풀어나가는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 여기 있는 시간을 계산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요. 가만히 딱 보니까요. A가 던져진 곳으로부터 A가 B랑 충돌한 곳까지 그죠? 이렇게 내려왔어요. B는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갔어요. 결국에는 A가 내려온 거리와 B가 올라간 거리를 더한 게 바로 얼마? 25란 얘기예요. 또 하나의 연결고리 나왔네요. 그죠? 우리 아까는 X방향의 수평방향 속도 성분을 이용해서 시간을 계산했는데 이번에는 연직방향의 속도 성분을 이용해서 풀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 요거 우리 H를 합시다. 요거 우리 라지 H를 합시다. 서로 다르니까요. 그러면 H는 뭐예요? H는 자, 연직 상방 운동이니까 V0T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G값은 10으로 하라 했어요. G, T 제곱이에요. 그죠? 자, 잘했습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정말 잘 봐두셔야 돼요. 학생들이 여기 있는 H를 또는 우리 등가속도 운동식에서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할 때 이 S를 자꾸만 이동거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S는 이동거리가 아니에요. 변이에요. 변이는 방향이 생명인 벡터량입니다. 벡터량. 지금 이 A는요. 처음에 던져 올린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에요. 자기가 던져 올린 높이보다 낮은 곳에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H가 아닌 마이너스 H라고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H는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죠. 이렇게요. 그러면 요거 바꿔봅시다. H로 바꾸면요. 30T 그 다음에 요거 5에다가 3, 3은 9니까 45 T제곱 이렇게 식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라지 H입니다. 라지 H는 자기가 던져 올린 방향으로 왔어요. 그게 플러스 H. 변이가 플러스예요. 플러스. 그 다음 V0 T 2T.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연직 3방 운동이니까 2분의 1 10. 그 다음에 T 2T의 제곱 이렇게 우리 쓸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식을 선생님이 잘못 썼네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H가 이렇게 됐으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그죠? 여기는 플러스가 돼야죠.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을 마이너스 H를 H로 바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얘에다 마이너스를 여기도 마이너스를 고치면 마이너스 플러스 부가 되죠. 여기 있는 건 그냥 그대로예요. H는 V0T 마이너스 2분의 GT 제곱이니까.
자, 그러면 얘는 또 한번 정리해 볼까요? 라지 h는 얼마입니까? 30t 마이너스 25에다가 4니까 5, 4, 20t 제곱 이렇게 두 개씩이 나오고 자, 요거 두 개 더합시다. h랑 라지 h랑 더해요. 그게 얼마예요? 바로 25잖아요. 25. 25가 되고 요거 지워집니다. 지워지고 얘랑 없어지면 25에 t 제곱되니 t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은 의미 없죠. 그죠? 따라서 플러스 1초가 답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 하나 짚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나오는 문제들은 뭐 이 문제뿐만이 아니지만 항상 연결고리 찾아서 문제 풀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선생님이 해설에 있는 것과 조금 다르게 풀이를 풀어드린 이유는 항상 여러분들은 해설은 잘 푼 것, 내가 푼 건 못 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리 문제의 풀이는 다양할 수 있어요. 그것을 얼마나 내가 연습을 통해서 짧게 줄이느냐가 여러분이 지금부터 수능까지 할 일이니까요. 그런 부분들 연습을 좀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요. 1초라고 되어 있는 2번 답으로 하고 우리 9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10번 한번 또 가볼까요? 자, 10번 문제. 10번 문제도 약간 물리원스러워요. 물론 물리2에서 이렇게 문제를 낸다 하더라도 교육과정 위배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4월 전국합평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1단원만 있기 때문에 물리2에서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좀 나오는 경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운동 방정식 관련된 알츠하이머와 연관된 물체 운동들 한번 해석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굉장히 길고요. 중간중간에 단서도 많고 또 문제 상황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는요. A랑 B랑 실로 묶어놓고 B는 질량 M 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한답니다. 이때 가속도가 A의 가속도가 A라고 한다면 B의 가속도도 A가 되겠죠. 가만히 멈춰있던 물체가 움직였고 둘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같아요. 그런데 자, 오른쪽은요. B 없이 A만 놓고 4분의 1 mg로 R짬을 가지고 움직였는데 그때 A가 왼쪽과 똑같은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각각은 다 30도다라는 거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오른쪽은요. 지금 이 4분의 1 mg는 이 물체를 당긴 힘이에요. 이건 문제에서 준 거죠. 준 거. 근데 지금 이 물체는 질량이 없어요. ma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 물체가 이렇게 빗면 아래쪽으로 중력 성분을 받고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오려는 힘이 있잖아요. 바로 중력의 사인 성분. 사인 30이니까 2분의 1이에요. 따라서 2분의 1 ma의 g가 아래쪽으로. 이 물체에 작용하는 그 외력은 4분의 1 mg로 위쪽으로. 그런데 지금 위쪽으로, 그죠? 이 방향으로 가속도가 a랍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 쓸 수 있고요. 자, 왼쪽 거 보세요. 왼쪽은요. 여기는 이렇게 m이 있으니까 mg의 사인 30, 2분의 1 mg가 아래쪽으로 끌고 내려오는 힘이고 실이 있네요. 실에 걸린 힘 장력 t랍시다. 이걸 t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둘의 알짜임이 가속도를 만드는 거죠. 실은 하나예요. 하나기 때문에 여기가 t면 여기도 t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물체는 아래쪽으로 질량 ma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ma의 g죠. mg 사인 세타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요 a와 여기 있는 a를 보세요. 다 똑같네요. 2분의 1 mag, 2분의 1 mag. 가속도 a, 가속도 a. 그러면 얘랑 얘도 뭐 해야 됩니까? 같아야죠. 그죠? 기억, 옳은 복입니다. 그렇게 문제 풀었고요. 다음 니은. A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A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려면 얘 가속도나 이 가속도나 같잖아요. 그죠? 같으니까 이미 우리 T를 구했으니 여기 있는 요 T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쪽으로 가속도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 가속도가 바로 A의 가속도랑 똑같으니까. 결국 니은. 자, 여기서
알자임 2분의 1 mg 마이너스 t는 4분의 1 mg고 그것이 가속도 a를 갖습니다. 여기서 우리 a를 푸는 게 문제죠. 자, 지금 보면 이쪽은 4분의 1 mg고요. 여기는 ma고 m 지워지고 나면 가속도는 4분의 1 g가 되는 거 알 수 있고 니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다음 디귿. A의 질량 얼마냐? 당연히 이제 이쪽 걸 풀어야죠. 이쪽 걸 풀어야 되고 거기서는 지금 장력 T가 여기 있는 이 T가 이 힘보다 크니까 여기 빼기 이거 해주면 되고 그때 T는 4분의 1 mg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ma의 g가 이때 ma의 가속도 a는 여기 써주면 되고 4분의 1 g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죠? 그럼 g 다 없어지고 이쪽은 4분의 1 m 빼기 넘기면 되겠네요. 넘기면 2분의 1 ma와 4분의 1 ma가 되고 오른쪽에 4분의 3 ma가 되고 따라서 4 지우고 나면 ma는요 3분의 1 m이 되는 거 알 수 있고 그렇게 써 있나요? 맞았습니다. 모두 맞는 5번이 정답이 되는 거 알 수 있죠. 뭐 엄밀히 말하면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사실 물리투스럽진 않죠. 물리투에서는 일과 운동 에너지라든가 그런 부분들 좀 더 초점에 두는데 물론 우리 물리투에서도 1법칙 그 뉴턴의 운동 1법칙과 2법칙, 3법칙을 다 한 번씩 공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 중에 이제 운동 2법칙에 관련된 알짜임이 물체의 가속도를 갖고 움직이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건데 좀 물리원스럽기는 해요. 그래도 한번 연습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우리 11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온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지금 보면 3시, 6시, 9시, 12시에 각각의 온도를 줬고 오른쪽은 이제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 절대 온도에 대한 내용들 함께 설명했고요. 기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6시의 온도는 9시 온도보다 절대 온도로 7켈빈 낮다. 여러분, 섭씨 온도와 그죠? 절대 온도는 눈금 간격이 어때요? 딱 100등분 같죠,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3도씨부터 4도씨까지 7도씨가 났는데 그 7도씨와 눈금 간격은 7켈빈이 같더라라는 얘기죠. 그 부분을 우리 확인해 두시면 되고요. 니은 12시의 온도는 화씨 온도로 얼마냐? 여러분, 화씨 온도 찾는 방법 우리 좀 알아둡시다. 화씨 온도는 그죠? 5분의 9에 섭씨 온도에다가 32를 더한다. 왜? 시작할 때부터 이미 32가 갖고 출발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00등분, 여기는 180등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5대 9예요. 그래서 5분의 9C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근데 지금 보니까 12시 온도니까 12시에는 5도씨거든요. 여기가 지금 5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워지고 남는 거 41도 F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 옳은 내용입니다. 다음 디귿. 질량이 1kg의 물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은 1켈빈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보다 크다. 아니에요. 눈금 간격이 같으면 얘 1도씨 올리는데 얘 1켈빈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은 같아야죠. 그죠? 이것은 틀렸고요. 기억과 니은만 맞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 그리고 이제 온도도 수능에서 나온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정리 한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1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비열 측정하는 과정이죠. 원래는 비열 측정하는 과정은 가그림과 나그림까지예요. 여기는 충분히 여러분에게 비열이나 연용량에 대한 개념들, 연량 보존 법칙을 한번 연습을 해보게 하기 위해서 다 그림까지 제시를 했고 이 다 상황이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보면서 선생님과 같이 정리할게요. 지금 가나 다를 보시면 물과 A 물체와 B 물체는 전부 다 질량이 100g으로 똑같아요. 일단 질량은 똑같이 줬고요. 그 다음에 A 온도 물만 쟀을 때는 20도였는데 A를 집어넣었을 때 A는 원래 100도였거든요. 그죠? 100도인데 그들의 열표 온도가 30도가 되었습니다. 물은 10도가 올라갔고
이 A 물체는 70도가 내려갔죠. 그런 것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 100도씨의 B를, 그죠? 여기도 100도씨의 B를 집어넣었더니 여기 있는 모든 물체들이 40도가 되었습니다. 얘가 40도가 됐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A와 물이 10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는 60도가 온도가 내려갔다라는 것도 이제 알 수 있죠. 그 중에 측정 온도는 위에 써 있는 것들 그대로 쓴 거니까 그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나에서 연용량이 A와 물이 어느 게 더 작냐라고 했습니다. 자, 연용량은요. Q는 연용량 델타 T잖아요. A와 물이 서로 주고받는 열의 양은 같아요. 요게 같단 말이죠. 요게 같으면 연용량은 온도 변화에 반비례합니다. 온도 변화에 반비례하니까 A하고 물 거를 한번 써볼게요. 온도의 변화예요. 온도 변화 A는 100에서 30으로 얼마? 70도만큼 변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물은 원래 20이었는데 30도만큼 10만큼 변했습니다. 7대 1이에요. 그러면 연용량 비는 얼마입니까? 이게 7대 1이니까 그죠? 1대 7. 물이 7배나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지금은 A가 작다라고 되어 있고요. 원래는 A가 7분의 1이다 라고도 쓸 수 있어요. 구체적인 숫자를 줬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주면 되고요. 니은 다해서 A가 얻은 열량은 B가 잃은 열량과 같다. 아니죠. B가 잃은 열량을 A와 여기에 있는 물이 함께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다음 디귿. 비열은 A하고 B가 크냐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여기 있는 나에서요. 자, 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에서는 A가 열을 잃었어요. 우리 그 잃은 열을 마이너스 QA라고 쓸게요. A가 열을 잃었어요. A가 열을 잃었고 물이 원래는 20도였는데 30도로 10도씨만큼 물이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10도만큼. 그죠? 자, 이번에 다에서는요. 다에서는 100도씨의 B가 열을 잃어요. QB예요. 근데 이때는 물도 또 A도 둘 다 10도씨만큼 온도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는 물만 10도씩 올라갔는데 여기는 물과 A가 함께 10도씩 올라갔다는 얘기는 잃어버린 열량이 A가 잃은 열량과 B가 잃은 열량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A가 잃은 열량보다 B가 잃은 열량이 훨씬 더 많아야 돼요. 그죠? 그렇게. 이렇게 B가 잃은 열량이 많다는 얘기는 열량 Q는 C, M, 델타 T에서 지금 질량이 모두 다 100g이니까 이건 같잖아요. 그죠? 같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비열이 누가 더 크냐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있는 거 델타 T. 델타 T는 온도의 변화예요. 온도의 변화는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자, 보세요. 델타 T는 A랑 B랑 놓고 볼 때 A는 얼마 변했냐면 100도에서 30도로 70도가 변했고요. B는 100도에서 40으로 60도가 변했습니다. 그럼 온도 변화는 얘가 작잖아요. 온도 변화가 작은데도 그때 Q가 더 크다는 얘기는 이 비열이 뭐하다? 더 큰 쪽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굳이 우리가 공식을 쓰지 않더라도 그들의 관계, 열량 보존 법칙이나 또는 열을 잃고 얻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도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 지금 비열은 A가 B보다 크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A가 B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자, 디귿. 선생님 설명하면 다시 한번 꼼꼼히 보시고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기억만 맞았고요. 정답은 1번이 되는 것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번도 여기까지 풀도록 하고요. 다음 1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이제 관성력 관련된 문제입니다. 관성력 관련된 문제, 가속도의 방향을 운동 방향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고요. 지금 보면 관찰자가 A랑 B랑 둘이 있어요. A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이고 체중 위에 올라가 있고요. B는 엘리베이터 밖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누가 보는 걸까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그래요. B가 보는 그래프예요. B가 땅에서 딱 볼 때 엘리베이터가 점점 빨라집니다. O 플러스 A의 가속도입니다. 이쪽으로 운동 방향으로 가속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반대쪽으로 관성력이 생겨서 이 체중계의 체중계에 나온 눈금이 커지게 되어 있죠. 그죠? 다음 두 번째. 2부터 4초까지는 등속도예요. 등속도인 경우에는 가속도가 0이니까 이때는 관성력이 없어요. 관성이 없다는 얘기는 이 A의 체중계의 눈금은 원래 정지해 있을 때랑 똑같은 그런 눈금을 가질 것이고, 자, C는요, 지금 점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느려지고 있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A의 가속도고, 그때는 관성력이 윗방향이에요. 그러면 눈금이 어떻게 됩니까? 작아져야죠. 그런 식으로 될 것이다 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거기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면 3초일 때 체중계 측정값이 600N이다 라고 했죠. 그럼 이쪽은 600N보다 크게, 이쪽은 600N보다 작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알 수 있고요. 자,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 1초일 때는 체중계 측정값이 600보다 크다. 맞는 말이고요. 니은 3초일 때 B의 좌표계에서 A에 작용하는 R자임이 0이다. 지금 당연히 여기는 등속도 운동이고 등속도 운동이니까 그죠? R자임이 0이죠. 그런 식으로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고 충분히 풀어낼 수 있고요. 디귿 5초일 때 A의 좌표계에서 A에 작용하는 관성력의 방향은 연직 윗방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죠. 디귿 틀렸고 기억님 맞는 3번이 정답입니다. 문제가 어렵지 않게 나왔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14번 또 보도록 하죠. 자, 14번 가만히 보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근데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단열된 실린더가 있고 단열된 피스톤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어떤 열을 갖고 있는 기체가 있다면 기체가 열을 밖으로도 외부에서도 열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단열된 실린더와 단열된 피스톤이 있고, 이 상태로 제일 중요한 말, 피스톤이 정지해 있다면 정지. 정지해 있다는 얘기는 이쪽에 있는 압력과, 그죠? 이쪽에 있는 압력이 뭐 하다는 얘기예요? 같기 때문에 서로 밀리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둘은 압력이 똑같구나. 근데 이쪽을 PA, PB라고 쓸 필요가 없죠. 그냥 압력 P라고 쓰면 돼요. 그죠? PA, PB면 또 다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P라고 씁시다. 자, 그때 부피는 EV와 여기는 V더라. 이때 내부 에너지를 UA라고 할 때 UA에다 UB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요. 자, 먼저 우리 압력이 같아요. 압력 같으니까 PV는 nRT에서, 자, 같은 거 지울게요. 요거 같죠? 요것도 같죠. 기체상수니까. 따라서 부피를 결정하는 건 몰수와 온도예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내부 에너지입니다. 내부 에너지. 여러분 내부 에너지 공식 외우셔야죠. 2분의 3 nRT예요. 자, 같은 거 지울게요. 요거 지웁니다. 남은 게 뭐 남았습니까? NT만 남았죠. 그 NT는 곧 누구랑? V랑 비례하잖아요. 결국에는 부피가 내부 에너지 결정한다. 2대 1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답을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고, 이 정도 기본적인 공식들은 잘 외워서 문제 속에서 적용만 할 수 있으면 되고요. 상황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15번 가보겠습니다. 자, 압력 부피 그래프지만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얘는 압력이 일정한 등압 과정, 여기 있는 거 요거 CD, 요거 단열 과정이래요. 단열 과정. 뒤에 있는 등적 과정이고요. A에서 B로 가는 것도 단열 과정이랍니다. 근데 지금 보면 단열은 단열인데 단열 팽창, 온도 감소하죠. 단열 압축, 온도 증가하죠. 그런 식으로 C에서의 온도와 D에서 온도 다르고요. A에서 온도와 B에서 온도 다릅니다. 충분히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나머지 것들 없고요. 보기 바로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기억. AB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증가하느냐? AB는 지금 이렇게 단열 압축이잖아요. 단열 압축이면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단열이니까 0이고요. 압축이면 부피가 감소. 따라서 여기 있는 건 플러스
내부 에너지가 플러스,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플러스라는 얘기는 온도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온도 증가, 내부 에너지 증가. 기억 맞았고요. 또 니은 BC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은 DA 과정에서 방출한 열량보다 크다. 자, 문제를 가만히 보면 압력과 부피 그래프가 나왔고 거기에 해당하는 압력이 얼마인지 또 여기에 해당하는 압력이 얼마인지 쫙 나와 있으면 우리가 그걸 풀 때 참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그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러한 압력 값과 부피 값이 없어도 이 니은을 풀 수 있다는 얘기? 맞습니다. 이 부분을 좀 여러분 잘 정리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이 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보기예요. 따라서 이 내용, 니은 잘 좀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출발합시다. A부터 가요.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D로 갔다가 다시 A로 옵니다. 한 사이클 돌았어요. 여러분, 한 사이클을 돌고 나면 델타 U, 내부 에너지 변화는 0이에요. 그죠? 왜냐면 원래 그 온도로 왔으니까. 그죠?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돌고 나면 요 사이에 면적이 싹 생깁니다. 이게 뭐예요? 한 일이거나 받은 일이에요. 근데 한 일입니까? 받은 일입니까? 한 일이죠. 왜? C에서 D, B에서 C, C에서 D로 갈 때는 이 아래 밑넓이에 해당하는 E를 기체가 외부로 했어요. 그런데 A에서 B로 올 때는요. A에서 B로 올 때는 이 아래에 있는 밑넓이만큼의 E를 받았어요. 하고 받고 쌤 이렇게 싹 지우고 나면 남는 게 한 일만 남아요. 일을 했단 말이죠. 한 사이클 돌고 났더니. 자, 그럼 보세요.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델타 U가 0이에요. 근데 일을 했단 말이죠. 일을 했단 얘기는 여기도 부호가 뭐예요? 플러스란 얘기죠. 그죠? 그 얘기는 요때 여기 CD와 AB는 단열이기 때문에 Q를 결정할 수 없어요. Q를 결정하는 건 B에서 C로 갈 때나 아니면 D에서 A로 갈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는 B에서 C로 갈 때는 열을 흡수하고 여긴 열을 방출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값이 플러스예요. 그러면 누가 더 큽니까? 얘가 더 커야죠. 얘가 더 커야죠. 그래서 니은처럼 BC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이 DA 과정에서 방출한 열량보다 크다.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당히 좋은 보기였고요. 이 부분 아주 꼼꼼히 잘 살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디귿. 온도는 C에서가 A에서보다 높냐라고 있는데 보세요. C에서 D로 갈 때는 단열 팽창. 단열 팽창이면 온도 감소. 그러니까 C에서의 온도가 D에서의 온도가 높아요. 온도가 감소했으니까. 그 다음에 D에서 A로 가는 등적 과정은 열을 방출하는 과정이고 이때 온도가 내려갔어요. 따라서 A에서 온도는 더 떨어져요. 결국에는 C에서 온도가 A에서 온도가 높죠. 그렇게 문제를 풀면 되고 디귿도 맞았고요. 모두 맞는 5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15번 문제도 압력 부피 그래프이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다양한 개념들이 여러분에게 되게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인 만큼 잘 좀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16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자, 바닥에다가 드라이 아이스를 놨어요. 그랬더니 드라이 아이스가 원래 이제 고체인데 기체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합니다. 자, 옳은 것을 골라봐라. 기억. 바닥에서 드라이 아이스로 열이 저절로 이동한다. 당연하죠.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는 열이 저절로 이동합니다. 니은 비가역적이다. 당연하죠. 저온에서 고온 쪽으로 스스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비가역적이고요. 디귿. 드라이 아이스가 기체로 변하는 과정에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느냐? 여러분, 엔트로피 증가 쌤하고 공부할 때 뭐라 했습니까? 엔트로피 증가는 T분의 델타 Q여서 열을 흡수하면 증가, 열을 방출하면 감소. 이렇게 우리 공부했습니다. 지금 드라이 아이스가 기체로 변할 때에는 열을 뭐 해야 합니까? 그죠? 당연히 열을 흡수해야죠. 열을 흡수했으니 그 과정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입니다. 디귿도
옳았고요. 모두 맞는 5번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엔트로피 관련된 내용들 나오면 엔트로피 연관된 식을 이용해서 열을 흡수하는지 방출하는지를 가지고 엔트로피 증가와 감소를 찾는 것도 한 번쯤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우리 1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맥스웰 분포예요. 오른쪽에 보면 지금 속력이 Vx, Vy, Vz에서 Vx가 제일 느리고요. Vy, Vz, Z가 제일 빠릅니다. 근데 그때 절대 온도와 기체 한 개의 질량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우리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고요. 그때 V는 평균 속력입니다. 물론 이때 평균 속력은 우리가 실제로 말하는 평균 속력은 아니고 원래 VRMS라는 속력이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평균 속력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런데 그 식이 2분의 3 KT여서 이렇게 지우고 나면 V는 루트 M분의 3 KT라서 이렇게 M과 T가 결정한다 라는 거죠. 자, VA는요. VA는 루트 M분의 T고요. VB는요. VB는 루트 2M분의 T예요. VC는요. 루트 M분의 2T입니다. 자, 누가 제일 빠릅니까? 1등, 2등, 3등. 여기 VC, 그죠? C의 속력, 그 다음이 A, 그 다음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AC 순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찾아주시면 되고, 그게 바로 3번이 되는 것 알 수 있죠. 뭐 식만 가지고 표나 그래프를 이용하는 그런 문제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능에서도 아주 자주 출제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은 좀 이렇게 쉽게 출제가 되었지만 그래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7번 됐고요. 다음 1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단계가 가에서 나에서 다로 세 단계가 나와 있고요. 그 세 단계를 꼼꼼히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고정되어 있는 단열된 피스톤 실린더의 압력이 P0이고 부피가 V0인데 거기다가 열을 줬어요. 근데 이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열을 받아가지고 이제 온도가 올라갔겠죠? 빵빵해졌습니다. 압력만 3P0가 됐습니다. 그때 요거를 이렇게 빼요. 고정되어 있는 핀을 빼고 또 Q를 공급하면서 압력이 일정하게, 이번에는 압력이 일정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3P0 됐고 부피가 라지 V예요. 그때 라지 V를 여기 있는 V0로 한번 바꿔봐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요거 선생님이 그냥 서비스로 압력과 부피라고 쓰고 압력이 P0 있고요. 그 다음에 3P0 있죠? 처음에 V0, 나중에 V는 얼마인지 모르죠. 그죠? 처음에 P0, V0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가 상태입니다. 등적 과정이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가죠. 이게 바로 나 과정이에요. 나까지, 나의 상태죠. 나의 상태. 다음은 압력이 일정하면서 부피가 V가 됐고 요게 바로 다 상태고 이런 식으로 등압 과정이 됩니다. 결국에는 지금 가에서 나로 나에서 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압력 부피 그래프를 얻어낼 수 있어요. 자, 지금은 이제 우리 V를 찾는 거니까 V를 여기서 막바로 찾을 수 없잖아요. 이쪽에 있는 부분과 이렇게 옮겨가는 부분 또 이렇게 옮겨가는 부분에 연결고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V0로 V를 표현하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일단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여러분, 가에서 나로 갈 때는 부피가 일정해요. 따라서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얘가 없어져요. 그죠? 얘 없어지니까 이렇게 Q는 델타 U까지만 쓰면 됩니다. 얘는 2분의 3 NR 델타 T죠. NR 델타 T를 여기 있는 P나 V나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이걸 2분의 3 델타 PV로 바꿔주겠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PV의 나중 거 3P0 V0 빼기 처음 거 P0 V0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2p0 v0고 없어지면 3p0 v0만 남아요. 요게 바로 q예요. q. 여기도 q를 공급했지만 여기도 q를 공급했어요. 그 q를 구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q에다가도 요걸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죠. 드디어 연결고리가 하나 실마리가 풀리죠. 그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나에서 다로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림 보시면서 함께 좀 보도록 하죠. 자, 나에서 다로 가는 과정은요.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2분의 3 nr 델타 t가 되고 여기 있는 건 p 델타 v죠. 요것도 우리 델타 pv를 쓸 수 있기 때문에 2분의 3 2분의 3 nr 델타 t를 우리 저기 있는 걸로 바꿔주면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p 델타 pv를 쓰면 3p0 v 마이너스 3p0 v0죠. 우리 이제 구하는 건 바로 요걸 구하는 게 문제예요. 물리량들 잘 조심해 주시고요. 플러스 p 델타 v니까 여기도 어떻게 3p0에서 v 마이너스 v0 쓸 수 있고 그게 바로 q인데 그 q가 얼마? 3p0 v0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쭉 정리해 주면 되죠. 그래서 풀어주면 p0 다 없앨 수 있고요. 그 다음에 v0를 정리해 주면 15분의 21 v0 나오고 3으로 나누면 5분의 7 v0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은 한 번 풀었던 그 물리량을 다시 한 번 더 써먹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 18번까지 오게 되면 좀 시간을 많이 좀 촉박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문제 만나면 또 당황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 좀 연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8번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우리 1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또 포물선 문제가 한 번 더 나왔어요. 우리 아까도 포물선 문제가 문제 3번, 4번에서 나왔었는데 여기는 이제 다른 그런 케이스로 A는 처음부터 V로 던져 내렸어요. 현재 하방 운동 되죠. 그리고 여기 있는 높이는 L이고요. B는 V0로 수평으로 던졌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때 A가 여기 L 바닥에 떨어지는 동안에 B는 여기까지 온대요. 지금 이제 그게 이 문제에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지금 보니까 나머지 것들은 뭐 쭉 됐네요.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요 L과 L이 똑같고 또 여기도 L이네요. 높이도 L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L, 한 번 더 L이 있고 그런 뭔가 Y쪽으로 있는 물리량과 X쪽으로 있는 물리량이 좀 연결고리가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와 P에 대한 내용들을 그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먼저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억. P의 높이는 얼마냐라는 거죠. 자, 일단 문제에서 주지 않은 물리량들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봐야겠죠. 일단 여러분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항상 물체들의 운동은 시간을 정복하면 물체 운동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나와 있지 않으니 B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온 시간을 T라고 할게요. 그러면 V0로 L만큼 온 시간이 T면 다시 L만큼 가는데 V0는 T만큼 걸리겠죠. 그러면 전체 시간이 얼마예요? 그죠? 전체 시간은 2T가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여기다 쓰면 안 되겠네요. 2T가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시간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있는 B는 T가 되는 동안에 요만큼 내려왔어요. 자유낙하죠. 자유낙하. 2분의 1 GT 제곱입니다. 그죠? 그 다음 여기는 지금 전체가 L이에요. L. 그러면 여기부터 전체 이 L은 2분의 1 G 전체 시간은 2T 전체 제곱이니까 요거는 4 곱하기 2분의 1 GT 제곱이 되고 그게 바로 L인 거죠. 결국에는 이 L은 2분의 1 GT 제곱이라는 요 조각의 4배예요. 4배. 4배라는 얘기는 뭡니까? 여기가
4분의 1L이고요. 여기는 4분의 3L이어서 전체가 L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혼동되니까 이거 이렇게 옆으로 쓸게요. 그런 식으로. 근데 지금 기억은 뭐예요? P의 높이를 구하는 겁니다. 높이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니까 바로 4분의 3L이라고 하면 되고요. 그렇게 써 있으니 기억은 맞았습니다. 자, 일단 기억 풀어냈고요. 다음 니은 갑시다. P에서 B의 속력 얼마냐? P에서 B의 속력을 구하는 방법은 일단은 먼저 수평으로 가는 V제로는 있네요. 따라서 요 Y성분의 속력만 구해주면 됩니다. 우리 그걸 VY라고 씁시다. 얘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얘 구한 다음에 그거를 벡터 합성하면 요게 진짜 우리가 구하려는 그런 P에서의 속력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좀 좋겠습니까? 자, 일단 여기부터 연집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하니까 지금 여기가 VY면 처음에는 0이에요. 결국에는 Y 쪽으로 평균 속력을 V라고 할 때 2분의 VY가 되는 걸 우리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요 길이 얼마? 4분의 L을 시간 T의 시간으로 왔으니 이렇게 쓸 수 있고 4T분의 L 이렇게 우리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랑 정리해주면 VY는 얼마? 2T분의 L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자, 보면 지금 얘랑 여기다 집어넣어서 요거랑 결합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긴 V제로고 얘는 VY니까 요걸 좀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죠. 바꿀 때는 바로 이걸 이용하면 되겠네요. V제로로 T만큼을 갔더니 L이 되었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L은 V제로에 T이니까 V제로는 T분의 L이고요. 그게 바로 요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2분의 V제로가 되는 거 알 수 있고 여기다가 2분의 V제로를 집어넣으면 대각선의 크기 우리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대각선 크기는 얼마? 루트 4분의 5V제로니까 2분의 루트 5V제로가 바로 요 크기가 된다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정리해 주면 되고요. 니은은 그렇게 써 있지 않네요. 그냥 루트 5라고 써 있으니까 그 부분 틀린 내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디귿이에요. V는 V제로가 얼마냐? 그러니까 V는 요거죠, 요거. 요 V와 요 V제로의 관계를 우리한테 좀 원하는 겁니다. 자, 디귿은 여기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X방향은요, 우리 X방향으로 V제로 T만큼 간 게 L이잖아요. 그죠? X방향으로. 자, Y방향 합시다. Y방향. Y방향으로는요, A가 L만큼의 거리를 갈 때, 높이를 갈 때 L이 처음부터 V로 던졌기 때문에 VT 플러스 2분의 1 GT 제곱이에요. 근데 여기는 요거 우리 아까 기억에서 2분의 1 GT 제곱은 우리 요거 4분의 L이었거든요. 따라서 요거 넘기면 4분의 3L이 되고 VT가 되는 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4분의 3의 VT인데 지금 보면 또 V라고 하는 것이 4T분의 3L로 바뀌게 되고 우리 아까 니은에 풀었던 것처럼 T분의 L이 뭐였죠? V제로였죠. 결국에는 4분의 3 V제로를 V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디귿도 맞는 내용이 됩니다. 결국 기억과 디귿 맞았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양한 물리량들끼리의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데 어렵진 않았어요. 어렵진 않았는데 조금 복잡하고 시간이 걸렸을 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얼마나 잘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느냐? 또 다 알고 있는 건데 시간이 모자라서 못 풀면 굉장히 슬프고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좀 모의고사나 또 모의평가 볼 때 연습을 통해서 좀 잘 체크를 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20번 함께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돌 문제 마찰이 없는 XY 평면에서 A, B가 탄성 충돌을 합니다. 그때 A는요, 질량이 M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이와 같이 충돌할 때 운동량 보존을 써야 하는데 운동량 보존에는 속도가 필요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집어넣어야죠. 너 VA라고 해.
그 다음 충돌한 다음에 A는 위쪽으로 갔네요. 질량은 M이고요. 충돌한 다음이니까 VA'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 B는요. 질량이 3M인데 처음에는 멈춰 있었는데 충돌한 다음에 세타의 각으로 VB'으로 갑니다. 여기 있는 VB'은요. 이렇게 해서 VB'의 코사인 세타가 되죠. 이렇게 하면 VB'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이제 세타죠.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운동량이 보존된다면 처음에 충돌 전에 X방향이 있었는데 충돌한 다음에 Y예요. 충돌한 다음에 Y죠. 결국 충돌한 다음에 X는 이거밖에 없죠. 얘가 VA여야 합니다. 그죠? 그 다음 충돌 전에는 X만 있었어요. 충돌 후에 Y가 생겼습니다. 충돌 후에 Y가 반대 방향으로 생겼죠. 운동량이 보존되려면 여기 있는 거 VA''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둬야 합니다. 물론 질량은 달라요. 질량이 M과 3M이기 때문에 물론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운동량 보존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뭐 정확하게 쓰자면 이거죠. MVA니까 여기도 MVA. 그죠? 여기 MVA'이니까 여기 MVA'. 이고 그것이 3M의 VB'의 코사인 세타와 같은 거, 3M의 VB'의 사인 세타와 같은 거. 그런 식으로 우리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지금은 또 탄성 충돌이라는 조건까지 나왔으니까 운동 에너지 보존까지 적용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X방향 봅시다. X방향 운동량 보존 MVA고요. 그 다음에 3M의 VB'의 코사인 세타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Y방향 운동량 보존 쓰겠습니다. Y방향 운동량 보존은 MVA'의 그 다음에 3M의 VB'의 사인 세타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나온 풀이를 보면 처음에 왼쪽에 그림 잠깐 볼까요? 왼쪽에 있는 처음에 속력을 A 걸 V라고 했고요. 여기 있는 걸 VA라 했고요. 여기 있는 걸 VB라고 했습니다. 그죠? 선생님은 귀찮지만 프라임을 붙여서 선생님이 늘 혼자서 연습할 때 충돌 전은 그냥 프라임 빼버리고 충돌 후는 프라임을 붙이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프라임을 계속 붙인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보기에 프라임을 붙여서 계산하는 게 좀 불편하다 싶으면 우리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선생님은 프라임을 붙여서 항상 연습을 해서 그런지 프라임 붙이는 것이 좀 익숙해졌고요. 나만의 풀이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MM 지워지고요. 이렇게 지울 수 있습니다. 요거 제곱하면 VA의 제곱이고 3제곱하면 9 남고요. 요거 제곱의 제곱이에요. 요것도 제곱이고 요것도 9되고요. 요거 제곱의 제곱이라서 코사인 제곱 세타랑 사인 제곱 세타 더하면 1이잖아요. 이렇게 더하겠습니다. 더하면 VA 제곱 더하기 VA'의 제곱은 9VB'의 제곱이라는 식을 하나 이렇게 관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우리 이번에는 운동에너지 보존 갈게요. 운동에너지 보존. 운동에너지 보존은 2분의 1 MVA의 제곱이고요. 그죠? 충돌 전에 이거밖에 없으니까. 충돌 후에는 2분의 1 MVA'의 제곱이고 2분의 1 3M의 VB'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2분의 1M, 2분의 1M, 2분의 1M 다 없애고 나면 남는 게 VA 제곱은 VA'의 제곱 플러스 3VB'의 제곱이고 이렇게 또 하나의 식을 얻을 수 있죠. 여기 있는 요 VA 제곱을요,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집어넣으면 요거랑 같이 연결해서 VA'의 제곱 플러스 3VB'의 제곱은 제곱 플러스 VA'의 제곱은 9VB'의 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VA'과 VB'의 관계를 하나 먼저 얻어낼 수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얻어냈습니다. 요거를 우리
정리해서 어디다가 여기다 한번 집어넣을까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요거 제곱해서 집어넣어주면 VA를 그죠? VA를 구해낼 수 있고 VA를 구하는 것이 루트 6VB 프라임이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것이 뭡니까? 탄젠트 세타를 푸는 거죠.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는 여러분 잠깐 왼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탄젠트 세타는 요거 분의 요거예요. 그죠? 요거 분의 요게 탄젠트 세타입니다. 맞죠? 근데 요게 뭐예요? 요게 물론 이거이기도 하지만 요거이기도 하죠. MVA. 그 다음에 요거는요. 그죠? V 프라임의 사인 세타이기도 하지만 요거이기도 하죠. 따라서 이것분의 이것 하면 MM 지워지고 자 오른쪽 가겠습니다. 그러면 VA분의 VA 프라임이 되고 VA는 루트 6 VB 프라임인데 요거 지워질 거예요. 그죠? 따라서 요것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남는 게 루트 2분의 1이고 2분의 루트 2가 나오게 되고 우리 그렇게 되어 있는 정답 5번을 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시간만 걸릴 뿐 또 계산만 복잡할 뿐 어려운 부분 하나도 아니고요. 그죠?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봤던 4월 모의고사는요. 우리 크게 1단원만 가지고 문제를 풀긴 했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건져야 될 것들, 개념들, 공식들, 또 문제 상황들, 또 몇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연결고리 찾는 것들 연습을 많이 좀 해두셔야 합니다. 5월 달에는 이제 우리 전국 화평이 없고 6월 모평이 남았습니다. 6월 모평은 좀 더 범위가 넓고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아주 중요한 시험입니다. 6월 모의고사를 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좀 하시고요. 한 번만 보고 6월 모평에 대비하시는 건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자꾸 반복해서 적어도 3번 이상 보신 다음에 여러분의 점수가 진짜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설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6월 모평 잘 준비해서 그때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